자, 이제 16번 문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나에 해당되는 토지제도. 자, 여기 보면 문종대로 되어져 있는 경정전시과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양한 과전법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조준의 권위로 제정된 게 과전법에 됩니다. 과전법.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얘도 정답은 아니고요. 자, 역시나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전전시과에 한정된 건지 전시과와 과전법에 대한 그 기준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정답은 이제 일단 기준으로 보면 경전전시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이 4번이거든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전시과 경전전시과 얘기 줬던 거. 자, 2번도 정답은 될 수가 없는 게 인품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시정, 개정, 경정 중에 시정 전시과에만 해당이 되죠. 그 경종 때 있었던 시정 전시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될 수가 없고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거는 그냥 태조왕건 때 있었던 역분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될 수는 없고 5번은 여기 틀립니다. 노동력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틀립니다. 자,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거는 그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있었던 노급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노급. 노급 같은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 징수권, 수조권. 수조권은 이제 세금 징수권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과 함께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거는 노급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죠. 또한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일단 과전법엔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과에도. 자, 이 간아에는 모두 다 수족관을 돼요. 그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7번. 자, 최승로에 대한 게 나왔죠. 최승로 이제 성종 때 올린 시무 28조. 굉장히 핵심적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고려 성종 때. 나머지 하나 조금씩 살펴보면 불씨를 지은 인물은 그 고려 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일조했던 정도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량과 신신 거는 조선시대 그 기묘사화와 관련된 중종 때 활약했던 조광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을 대한 거는 그 개항기 때 개항반대 운동을 했던 위정척사파 인물 최익현. 그리고 해주향약을 만들었던 인물은 바로 율곡 이이가 됩니다. 해주향약과 더불어서 서원향약 기억해 주시고요. 향약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여씨향약을 소개한 건 조광조, 예안향약을 지은 건 퇴계이황. 요 두 사람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여씨향약 소개 조광조, 예안향약을 지은 건 그 퇴계이황, 해주향약과 서원향약은 율곡이 이렇게 향약별로는 조금 구분해 주시는 건 좋을 수가 있고 또 포인트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광조는 여씨향약을 소개만 한 거예요. 지은 건 아니라는 거. 나머지는 다 지었지만 구분 잘 해주시고 자 18번 문제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자 여기 보면 쌍송총감부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쌍성을 함락시킨 거는 원간석기를 깨 부셨던 공민왕에 해당이 되죠.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원간석기 모습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본 설치. 자, 정동행성은 충렬왕 때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동쪽에 일본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포인트대로 정 정벌한다 동쪽을. 잠시만요. 화면이 이상해졌네. 네. 여기 보다시피 여기 정벌한다 동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는 거기 때문에 정동행성인데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나서 없어지지 않고 고려 내정 간섭을 하는데 이용이 됐죠. 원간섭기 때.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사군 개척한 거는 조선 세종. 몽골 사신 저거가 피살된 거는 몽골과의 전쟁을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가보다 앞서 와야 되고요. 천령이 설치 문제로 요동정번이 추정된 건 우왕 때입니다. 요 문제로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서 우왕을 폐위시키는 모습도 기억해 주세요. 명나라와 관련된 모습에서 이게 이제 우왕 때 해당이 되고요. 5번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지 획득한 건 초기 거란 전쟁과 관련이 있죠. 자, 요것도 역시나 가로쳐 놓고 순서 한번 잡아 보시는 연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번 문제.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대비가 전교하였다. 처음에 지은 자 수도 세울 때 경복궁이죠. 경복궁과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모습 자체 되어져 있어서 홍성대원군 때 모습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2번은 창경궁, 일명 창경원으로 나중에 바뀌면서 동물원이 설치되는 좀 치욕을 맛보기도 했죠. 창경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후원에 왕실도서관 규장각이 있었다. 라는 포인트로 돼서, 이거는 창덕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규장각 같은 건 관련돼서 그 정조 기억해 주시면 같이 좋겠죠. 정조의 그 규장각, 검서관, 등용 같은 것도 같이 연계돼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명 경덕궁. 나중엔 경희궁이라고 이름이 불려서 우리에겐 경희궁이라고 조금 더 익숙할 텐데 경덕궁. 대신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될 건 창덕궁과 경덕궁은 같은 궁건 아닙니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인목대비가 그 유폐됐던 곳 자체는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창경궁. 자, 그래서 인목대비가 이제 유폐된 거는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이제 인목대비가 유폐되고 또 이제 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 죽으면서 그 우리가 알다시피 뭐 폐모살제로 광해군이 폐위되는 모습도 기억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얘기를 잘못했는데 5번 인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5번은 경운궁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으로 많이 알려진 이름은 덕수궁이죠. 5번은 경운궁에 해당이 됩니다. 경운궁.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건 아까 이제 방금 정리한 대로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경운궁 이렇게 각 궁궐별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창덕궁 있죠. 하나 이제 요것과 대비돼서 봐주시면 좋은데 이번에 창덕궁이 동궐로 불렸던 궁궐이기도 해요. 동궐. 서궐은 아까 얘기했던 경희궁. 그 다음에 이 창덕궁은 동궐이라고도 불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전하. 자, 여기 보면 세종도 아니고 예종도 아니고 죽은 뒤에 아니란 얘기고요. 책을 지었는데 예법에 대해서 책을 지었네요. 쪼오례의 다섯 나라에서 정한 국조 오례의 5가지 예법을 볼 수가 있고 성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종과 관련된 거 정답은 1번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국가 동동동 기억하셔서 국조 오례의 악화개범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국가 동동동 성종이 국악을 좋아해서 북을 치니 동동동 소리가 났다. 뭐 이렇게 그냥 스토리 라인처럼 유치하게 외워주시면 좋은데 국악 동동동 기억해 주셔서 성종 때 이 5가지 책이 진짜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산문이 상항복위운동 깨하다 처형된 건 세조 때죠. 여기서 말하는 상항종이 되는 거고 2번은 세조 때 금난정권 폐지 성공은 정조 조광조는 중종 그 다음에 이주전락 문제로 김의원과 심의겸이 대립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중에 분당이 되죠. 이거는 선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왕 체크해 드렸죠. 왕 체크해 드렸으니까 순서 꼭 잡아보는 연습도 해 주시고요. 순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승지가 아니에요. 승지. 승지였던 은대라였던 이곳으로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승정원이고 이제 왕명출납을 맡았던 왕의 비서기관이죠. 답은 4번이요. 또 이제 여기에 그 승정원 일기라는 걸 작성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셔야 되고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의 칠품직, 주서, 칠품직이었던 주서라는 직책이 승정원 일기도 만들었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칠품직 주서가 승정원 일기 작성했다라는 것까지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나머지 한번 보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린 건 사헌부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사역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곳은 관상감이고 국왕직속의 사법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결한 것의 금부가 되죠. 자, 이제 또 보충 설명으로 5번, 4번에 이제 수원과 보이는 의금부는 실시라는 포인트가 있고 둘 다 왕권 강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포인트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 보면 행주산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정복 아니죠.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그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을 일으켰던 곳이고, 이 정봉수란 인물은 정묘호란 때 활동했던 정봉수니까 정묘호란, 정봉수니까 정묘호란, 정묘호란과 같기 때문에 틀리고요. 2번 절두산 승교 성지. 정답은 2번이네요. 아,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죄송해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아는 거니까. 절두산 이성지는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자들을 당했던 곳이고, 예, 요것도 맞고요. 국군묘지에 해당되고, 풍납토성, 예, 백제토성, 그리고 유정은 대표 신석기 시대 선사이시고, 여기서 해당되는 여기 정봉 방금 얘기했듯이 청란과 관련된 인물이고, 이 행산성은 때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 했던 곳이니까 관련 없습니다. 정답 1번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성악 10도가 인물은 퇴계 이황이죠. 이황. 자, 경상도 예안 향약을 만든 인물 퇴계 이황이라고 했죠. 예안 출신이라서 예안 향약을 만든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과 사당 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퇴계 이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되게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나머지 책, 뭐, 퇴계 이황과 관련돼서는 책도 좀 중요하니까, 주자서전료라는 그런 책을 한 번만 좀 기억해 주세요. 주자서전료. 그런 책도 이제 퇴계 이황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힌트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자서 전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해동제국 편찬한 건 신숙주. 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 영국은 소론 출신의 정제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를 내세운 거는 송시열이고요. 자, 무호사회의 발단인 조문을 정한 인물은 바로 김종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신숙주, 정제두, 송시열, 김종직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4번 문제. 자, 여기 보이는 이제 검색창에 들어가 인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인물. 마가회통. 마가하고 강진의 유배된 국민심수단 인물은 정약용이죠. 정약용과 관련돼서 정답은 요거를 좀 비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방의 개혁이고 경세의 유표 같은 경우는 국가제도, 즉 중앙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목민심서와 경세 유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해원과 관련돼서 이제 플러스 하나 정도만, 이제 흠흠신서, 형벌과 관련된 건데 흠흠신서. 자, 요거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모습이죠. 누군가 벌 줄 때. 신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그래서 흠음신서는 형벌과 관련된 정약용이 쓴 책이다. 흠음신서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봉유설은 광해군 때 쓰여진 이수광이 쓴 책이고요. 의삼은 홍대용, 양반전은 박지원, 금석과한록,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고, 인물사도 간단하게 여기서 얘가 지금 이거다, 뭐 박지원에 대해서도 쩔 쓰지 마세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몰랐으면 이것만 가져가도 큰 성과입니다. 그거 싹 다 정리하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추가하시면 돼요. 인물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0번을, 문제 25번을 한번 보도록 하면, 다음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여기서 전쟁이 이제 신립과 이일 두 장수, 신립 장군은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했고, 이일 장군은 상주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런 전투죠. 그러니까 그런 장수죠. 그래서 일단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 되고요. 정답은 3번. 아까 정봉소란 인물 의병장인데 정묘란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임진왜란 의병장 곽재우, 그 다음에 적어드릴 테니까 이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의병장으로 고경명, 그 다음에 조헌, 정문부, 그 다음에 사명대사. 요 정도. 고경명, 조원, 정문부, 사명대사, 곽재우. 요 정도 분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니까 의병장으로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자, 죄송해요. 다시. 자꾸 이런 실수가 나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승리한 거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것도 역시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고려시대죠. 조선시대가 아니죠. 상대방은 일본으로 똑같지만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신유가 조총부대에 이끄고 흑룡강에서 러시아와 싸웠죠. 바로 효종 때 나선정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가 볼게요. 자, 20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문제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후백제 흔적이라고 나오네요. 어디죠? 후백제가 수도로 삼았던 곳은 전주, 즉 그 당시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 그러니까 전주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정답은 4번.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완벽호가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너무 유명해요. 자, 장윤영의 외형이 설치된 곳은 수원 화성이죠. 수원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1번은 수원 화성.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지역은 평안도죠. 평안도. 전주시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또 백제 지역을 생각하면 전라도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써서 보면 홍경래 난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그 전라도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서북민의 차별도 기억해 주신다면 이 지역이죠. 그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것은 서울에 있는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서울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유계춘이 백낙신의 탐악에 의해서 봉기한 지역.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경상도는 진주밀란. 요걸로 좀 헷갈린 함정을 준 거죠. 진주밀란이고, 이건 경상도에 해당되니까 아니죠. 정답이 바로 4번. 태조의 어진을 모신 그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근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태조가 태조 이성계잖아요. 전주이씨잖아요. 전주이씨.
그것만 센스 있게 아셨어도 어떻게 보면 4번으로 가실 수도 있을 문제긴 해요. 전주 이씨 태조 이성계.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제외시켜 주시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역. 항상 얘기하지만 지역사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치사적으로 공부할 때 이게 일어난 지역과 이 문화재가 있었던 지역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그게 그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7번 가라 교육기관. 자, 일단 한번 교육기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되는 거. 자, 연하는 9년 요런 거 없는데 여기 뒤에 관등은 사의 관입니다. 즉 가에 해당되는 실라고 국가에 되고요. 나의 칠제 관악의 예종이 관악 칠제를 둔 거 기억하시면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중앙학교 국자감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에 해당되는 거. 조선시대 관리등용 제도 중에 속과가 있어요. 생원과 진사시가 있는 생진과라고도 불리는 속과.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입학생이다라는 얘기. 속과의 합격생이니까 조선시대. 즉 다는 성균관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생원과 진사과는 조선시대 속과고 여기 합격해야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으니까 성균관. 라는 자원과 우원을 두었던 학교. 이건 계양기 쪽으로 가셔서 유경공원이고요. 요거는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유경공원은 외울 수 있는 암기 팁이 조금 하나 있는데 자, 유경공원. 이름이 유경공원이잖아요. 유경공원. 자, 육자를 생각하시면 1886년도에 만들어졌고 나라에서 만든 공공학교, 공립학교고요. 자원반과 우원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1886년도 공립학교의 자원반, 우원반, 유경공원. 요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얘는 조금 암기 팁이 될 수는 있어요. 유경공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면 가나다라가 일단 뭐 해당되는지 보죠. 신문항에 설치한 게 국학이죠. 가는 국학. 그러니까 기억되고 니은에 전국에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된 건 조선시대 향교예요. 이거 아까 국자감이라고 했으니까 공자 등의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해한 의 입장이니까 유교의 대의 창시자였던 공자를 당연히 제사 지냈겠죠. 자, 리은의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진 거는 유경공원은 공립학교긴 하지만 86년이고요.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건 1894년이에요. 시기상 맞지 않죠. 이 이후에 생겼다는 거니까 될 수가 없고 또 하나의 팁은 교육입국 조서로 반포된 학교들은 전부 다 이런 글자가 한성. 그 교육국조서로 만들어진 모든 학교는 전부 다 한성자가 들어가야 돼요. 한성 중고등학교, 한성 외국어학교, 한성 사범학교 등등. 개항기 때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서 교육입국조서와 관련된 학교는 전부 다 한성자가 들어가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 2번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28번. 문제 28번을 한번 보면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요거 문제 항상 자, 여기 보면 담배가 나오죠. 담배. 인삼도 나오고 모카 나오고 이런 것 그 대표적으로 상품 작물에 해당이 되고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 이런 상품 작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보니 정답은 주전도감은 이제 고려시대 숙종이 화폐 만들려고 설치한 거예요. 해동 동보도 고려시대 숙종 때. 당시 승려였던 의천이 건의했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주전도감. 자, 여기서 이제 고려시대 해당이 되니까 3번만 제외해 주시면 되겠죠. 전기수 시사 조직하는 중인이었던 역관, 정감록의 도참사상, 그 다음에 한강을 상대로 종합하는 경강상인, 선상이라고도 불렸던 경강상인, 1, 2, 4, 5는 전부 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3번은 고려시대 숙종에 해당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목호 보변, 세제, 이 왕세제가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경종 때 왕세제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영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왕세제란 표현이 들어간 건 이건 고선 경종인 걸로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세자의 지위를 하고 시조를 사도라 하라. 사도세자가 있었던 영조죠. 지금 요거는 이제 영조 전 그러니까 가해 영조 생존자 업적 확률이 높다는 그렇게 표현하면은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이인자의 난은 밀풍군 이탄이라는 왕족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소론이 일으킨 반란이고요. 이인좌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영조가 노론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소론은 이인자였어요. 권력 이인자들. 그러니까 이인자였던 이인좌가 소론을 중심으로 일으킨 난. 해서 이인좌의 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목호룡의 고변이라고 하는 왕세제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경종, 이거는 영조니까 영조 때 모습을 해서 정답 4번 가주시면 되고요. 이괄의 난과 관련되어져 있고 이 이괄의 난 때문에 정묘란이 전개되기도 하죠. 자, 이번에 예송 왕제의 난 완전 조선 초기 태조와 정종 때고요.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복 문제로 한국은 일명 기사환국이고 한국 정치는 숙종에 해당이 되죠. 경종의 아버지예요. 숙경영이니까 숙종, 경종, 영조. 숙경영이니까 요 이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 정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전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요것도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해설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항기로 넘어왔는데 여기 보면 우정국 개국 출력에서 일어난 정변. 너무도 유명하죠? 우정국 개국 갑신 정변. 자, 갑신 정변에 해당이 되고 자, 갑신 정변과 관련된 정답은 5번이 되죠. 텐진 조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갑신 정변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하려고 군사를 뺐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군사를 빼고 나서 군사가 없으니까 개화파 세력, 급진 개화파 세력이 일본군의 지원을 약속받고 일으킨 건데 일본군이 지원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된 게 갑신정변이죠. 3.1초나. 근데 이제 이 청나라도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나서 그 프랑스, 당시 불란서라고 불렸던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를 빼야 돼요. 근데 이제 군사를 본인만 뺄 수는 없죠. 전투에서 이겼는데 일본은 놓을 수 없으니까 일본과 협약을 맺어요.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청나라가 우리도 군사 뺄 테니 너네도 빼라. 대신에 나중에 파병할 일이 있으면 같이 파병하자, 파견하자. 즉 동시철수, 동시파병이라는 원칙을 갖고 갑신정변 직후 맺었던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게 텐진 조약이에요. 이제 기억하세요.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빼야 했던 청나라의 입장 때문에 맺어졌다. 근데 그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군사를 뺐던 틈을 타서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잖아요. 요 라인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한국사는 스토리 라인만 잘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단편적인 스토리 라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 한번 보면은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된 거는 강화도 조약이고요. 1876년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거고 제너럴 셔먼 사건은 66년 흥선대원군 집권기죠. 운요 사건은 일본의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요. 박 교수가 삼종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면서 사로 파견된 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임술 농민 봉기죠. 아까 앞전에 나왔던 진주밀란이 유기춘이 일으켰던 진주밀란이 확산돼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순서가 다 나와 있죠. 책 찾아보시면서 순서 나열해 거 있지. 예. 자, 여기서 이제 30번 문제까지 해설을 마무리해 드렸고,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31번부터 50번까지 문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1번부터 30번까지 많이 맞히셨으면 좋겠고, 일단 30번까지 문제, 여기서 해설 마치고 다음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